you still be my friend if I broke into your house. 안녕하세요, 방구석 영화 감독입니다. 한 달에 한 번 OTT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영화를 추천드리는 방구석 처방전. 오늘 처방전에서 다룰 작품은 윌리엄 H. 머시 감독의 2014년 작품 러덜리스입니다. 키가 없는 배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이란 의미를 가진 제목처럼 이 영화는 삶의 방향키를 상실한 인물들이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어떻게 다시 돛을 올리는지 묵묵히 따라가는 작품인데요. 현재 왓챠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 작품 속으로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구석 처방전. 첫 번째로 감성적으로 듣기 좋은 어쿠스틱과 신나는 인디 락 음악들로 가득 채워진 웰메이드 음악 영화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관람 후에도 도덕적인 딜레마와 논쟁적인 세계에 대해 끊임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깊이 있는 작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가장 큰 비극과 상실을 겪은 인물이 고통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마주하고 극복해 나가는 서사에 감명을 느끼시는 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주인공 샘은 성공한 광고회사 임원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아들 조시를 잃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샘의 모든 것을 앗아갔고 그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번듯한 직장과 집을 모두 버린 채 작은 요트에 숨어 페인트 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던 어느 날 전처가 찾아와 죽은 아들 조시의 유품 상자를 전해주고 그 안에는 조시가 생전에 직접 작곡하고 녹음해둔 데모 CD와 가사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후 샘은 충동적으로 동네 라이브 바의 오픈마이크 무대에 올라 아들의 노래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젊은 뮤지션 쿠엔틴이 샘의 노래에 깊이 매료되어 다가옵니다. 쿠엔틴은 샘에게 함께 밴드를 하자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러덜리스라는 밴드를 결성합니다. 이들의 음악은 입소문을 타며 지역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기 시작하고 샘은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아가는데요. 아들의 음악을 자신의 자작곡으로 속이며 벌어지는 이 이야기의 끝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이 영화의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음악이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점입니다. 어쿠스틱 기타 선율은 겉보기에 매우 평화롭고 따뜻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인공 샘이 겪는 지독한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관객은 듣기 좋은 음악에 매료되면서도 인물의 비극적인 상황에 이입하게 되는 독특한 감정적 동요를 겪게 되는데요. 시청각적인 아름다움과 서사적 비극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묘한 시너지가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두 번째는 거칠지만 진정성 있는 연출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이 영화를 다시 감상해 보았는데요. 몇몇 장면이 약간은 어설프고 어떤 투박함과 다소 유치한 부분들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이러한 연출이 오히려 진솔하게 다가와 있는 그대로를 명료하게 전달해냅니다. 완벽하게 포장되지 않아서 더 인간적인 매력을 풍기는 작품이기에 저는 이 부분 역시 이 영화의 매력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탄탄한 이야기 구조와 결합된 묵직한 주제의식입니다. 영화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삶이 붕괴된 부모의 처절한 이야기를 중심에 둡니다. 평범한 음악 밴드의 활기찬 성장 스토리처럼 보였던 극의 흐름은 점점 위기가 찾아오며 어느 기점을 통해 영화는 꽤 무거운 주제로 방향을 트는데요. 언뜻 줄거리를 들었을 때 좀 뻔하지 않나? 예상이 가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이 영화는 한 발 더 나아가는 꽤 도발적인 주제를 풀어내며 생각지 못한 곳으로 관객을 인도합니다. 네 번째는 영화를 가득 채우고 있는 듣기 좋은 훌륭한 음악들입니다. 극의 흐름을 주도하는 어쿠스틱 포크 곡들은 단순히 분위기를 띄우는 배경음악이 아니라 인물들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심리를 대변하는 대사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밴드 러덜리스가 연주하는 주인공 샘의 아들 조시의 자작곡들은 영화가 끝나고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었던 그런 음악들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배우들의 연기인데요.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등진 아버지 샘을 연기한 빌리 크루덥은 텅 빈 눈빛과 절제된 표정 속에 숨겨놓은 슬픔과 고민을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여기에 순수한 음악적 열정을 가진 청년 쿠엔틴 역의 고 안톤 옐친이 내뿜는 에너지가 극의 무거운 분위기를 절묘하게 중화시키고요. 상반된 두 캐릭터가 음악을 통해 서로의 결핍을 채워가는 과정은 이들의 훌륭한 호흡 덕분에 큰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배우 모두 이 영화에 어울리게 노래를 아주 잘 불렀고요. 방구석 처방전. 이제부터 이어지는 2부는 영화의 결말을 포함한 상세한 줄거리와 영화의 분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청을 잠시 멈춰주시고 왓챠에서 감상하신 후 다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영화의 시작, 조시는 기숙사에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시의 아버지 샘은 광고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샘은 다음날 아들 조시와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아들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조시는 끝내 나타나지 않고 식당 텔레비전의 뉴스 속보에서는 조시가 다니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샘은 번듯했던 과거를 모두 지운 채 요트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동네 페인트공으로 숨죽여 살고 있습니다. What is the appropriate tone for having to track down your ex-husband who's hiding out? 그러던 어느 날 전처 에밀리가 찾아와 조시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넘겨주고 가는데요. Clean out his room and you don't care about his stuff? 상자 속에서 아들의 기타와 자작곡이 담긴 CD를 발견한 샘은 과거 아들과 함께 연주했던 기억에 발목이 잡힙니다. 이후 샘은 동네 바 트릴테번의 오픈마이크 무대에 올라 아들이 만들었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때 무대를 지켜보던 쿠엔틴이 샘의 연주에 완전히 매료되는데요. 쿠엔틴은 샘이 살고 있는 요트까지 쫓아오며 함께 음악을 하자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결국 샘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다른 멤버들과 함께 러덜리스라는 밴드를 결성합니다. You still be my friend if I broke into your house. Yeah, it was pretty great. Okay. You imagine. Fine, I'll play the song. Voila. Not bad, huh? You could even park a car in here. How do you come up with this shit? Oh, they just come to me. 샘은 멤버들에게 이 곡들이 죽은 아들의 곡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자신의 자작곡이라고 속입니다. Angel in disguise. Looking out for me. And when the chips are down. 밴드 러덜리스는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지역의 인기 밴드로 승승장구하고 샘은 쿠엔틴을 아들처럼 여기며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서서히 되찾습니다. Think you guys could put together enough songs to play full set? 그러던 어느 날 샘은 자신의 아들이 묻힌 공동묘지를 찾습니다. 샘이 멈춰선 아들의 묘비는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Paint thinners, the only thing that. Josh. Happy birthday, Josh. 조시는 총기 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6명의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였던 것이었습니다. You know what I should... We did everything right. We did everything we could. Josh was sick. I don't need to ask for anybody's forgiveness, and I sure as fuck don't need to meet any of the parents. 이 충격적인 진실은 곧 밴드에게도 위기로 닥쳐옵니다. 우연히 조시의 전 여자친구가 무대 위의 샘을 그리고 조시의 노래를 알아본 것입니다. 가해자 조시가 만든 노래가 사람들이 환호 속에 연주되는 것을 보고 경악한 그녀는 샘에게 분노합니다. Shame on you.
한편 러덜리스는 승승장구하고 지역 음악 축제까지 출전하게 됩니다. I know I'm dragging, but it's complicated. How come you're not playing a gig on Saturday? How do you know about that? What's there to think about? You're a band. It's a gig. They're not that easy to come by. Then what you doing in a band? Beginning to wonder that myself. It's the only way I'll do this show. So it's settled. 그런 기쁨도 잠시 조씨의 전 여자친구는 밴드를 찾아가 노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폭로합니다. Tonight, when everyone's cheering for those songs, how are you gonna feel about that? Anne, please. Do you even know why I changed my name? Because they kept calling me. What kind of sex did we have? Did we have a cult? How many were there? Is it true? Yeah. 진실을 알게 된 쿠엔틴과 밴드 멤버들은 자신들이 살인마가 만든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과 즐거워했다는 사실에 끔찍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What's wrong? He was my son. Yeah, and you must have been a hell of a father. Listen. 결국 멤버들은 샘의 곁을 떠나고 밴드는 해체되며 샘은 다시 철저한 고립 상태로 The 추락합니다. university shootings at Smith Library a couple of years ago. Yeah, talking about your boy, huh? Oh, yeah, I recognized you when you first came into the shop. Just took me a minute to figure out where from. What would you say if I told you that my son wrote? Wait, does Quentin know? He does now. Your boy wrote all that music. Well, what were you thinking? He was my son. They were all somebody's sons, Sam. Somebody's sons, somebody's daughters. Your boy killed them. I know. He was my son. Can we talk? Kind of behind you. That first night that we got up there and played, it was like I got to meet a Josh that I never knew. I learned more about him. It was intoxicating. I couldn't stop. I didn't want to stop, but it wasn't Josh. It was you. I am so sorry. You don't need those songs. You don't need me. I want you to keep going. I want you to write songs. Don't give up because of me. 샘은 쿠엔틴을 찾아가 자신 때문에 음악을 포기하지는 말라고 한 뒤 쿠엔틴이 탐냈던 기타를 선물하고는 떠납니다. My son's name was Josh Manning. 2 years ago, he shot and killed 6 people.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샘은 다시 트릴테번의 무대에 홀로 오릅니다. 그는 이 노래를 쓴 사람이 6명을 죽인 살인자이자 동시에 자신의 아들인 조시라고 덤덤히 밝힙니다. 싸늘한 시선 속에서 샘은 아들이 미완성 곡에 자신이 직접 쓴 가사를 덧붙인 곡 싱얼롱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러덜리스는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여 연습을 이어가고 있고 그의 주변 사람들 역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What is lost can't be written. What is gone is not for my son. My son. 죄책감과 슬픔을 담담히 쏟아내는 샘의 공연이 끝나고 조용히 무대를 떠나는 그와 함께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방구석 처방전. 이 영화는 여러 논쟁적인 이야기를 음악영화의 탈을 쓴 채로 꺼내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가족이고 슬픈 사연이 담긴 음악일 줄 알았던 상황은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런 판단들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먼저 가해자의 예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여전히 매우 논쟁적인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져줍니다. 조씨가 저지른 테러는 끔찍한 행위입니다. 그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음악은 슬프고 아름다운 노래처럼 느껴졌지만 진실이 밝혀지며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좌절하며 누군가는 계속 불러야만 하는 음악으로 다가옵니다. 범죄자의 예술 작품은
그 자체로 분리되어 평가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창작자의 죄악과 함께 철저히 폐기되어야 마땅한가. 감독은 섣부른 정답을 내리는 대신 윤리적 잣대와 예술적 감동이 충돌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관객 스스로 고민하게 만듭니다. 또한 가해자의 부모는 어떤 심정일까 라는 흔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담아냈는데요. 비난받는 가해자이기 이전에 그저 하나뿐인 아들이 음악을 연주해보고 싶었던 아버지, He was my son. 또 쿠엔틴이 자신의 아들처럼 느껴져 상실을 메꾸려 했던 샘의 태도에서 복잡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긴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복잡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You pile of dog shit and everyone can smell it. 결국 이 영화는 가해자에게 질책하거나 책임을 묻고, 혹은 반대로 가해자에게도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 우리 한번 이해해볼까? 라는 어떤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저 상실과 극복의 과정에서 마주치는 윤리적인 갈등들이 한데 뒤섞인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영화는 또 이 사건과 인물을 두고 여러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들이 다양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나 용서를 빌고 온 새로운 삶을 시작한 조씨의 어머니, 또 조씨와는 한때 사랑을 했지만 결국 조씨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된 조씨의 전 여자친구까지, 이렇게 영화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한 사건 이후 남아있는 사람들의 처한 상황과 선택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보여주어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제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명장면은 단언 샘의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샘이 아들의 미완성 노래에 이어 자신이 작곡한 음악을 이어 부르는 장면입니다. 아들이 벌인 끔찍한 죄를 세상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아버지, 무엇보다도 더 이상 아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이 현실 속 슬픔이 한데 뒤섞이며 무엇이라 단정 지을 수 없는 커다란 울림을 느낄 수 있었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My son. 10년 전에 이 영화를 전주국제영화제 야외 극장에서 처음 접했는데,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그 공간에서 들었던 이 영화의 음악들이 굉장히 감미롭게 느껴졌었는데요. 하지만 반전이 등장하고 극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꽤 논쟁적인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음악영화를 넘어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는 영화 러덜리스, 지금 바로 왓챠에서 감상하실 수 있으니 요약본으로 충분히 느낄 수 없는 감상을 이번 기회에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처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달 처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방구석 영화감독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행복하세요.